너무 찍혀 마지막으로. 자, 오늘 볼 거는 대기를 볼 거예요. 대기. 쓰레기 치는 거.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 찍고 있는 거야? 대기. 신기하다. 자, 오늘 볼 거는요. 대기과학 파트예요. 지구과학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무엇과 무엇이 있다? 아, 그럼 네 가지로 나누면은 땅, 외권. 바다, 물, 그리고 외권 해가지고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본다 그래서 생물과는 누가 다룰 거다? 생물과학이 다룰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따라서 우리가 볼 건 지금은 대기과학이니까 기체 움직임들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날씨 변화나 혹은 날씨 변화에 대해 확인을 하겠죠. 날씨와 기후. 우리가 오늘 볼 건 요것들이에요. 알겠지? 잘 생각을 해야 돼. 왜 날씨와 기후가 바뀌나?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떠올립시다. 자, 날씨는 어떻게 생겨? 날씨는 일단 뭐야? 날씨. 날씨요. 날씨요? 날씨가 뭐야? 날씨 설명하기 어려워? 알았어. 은수야, 날씨가 뭐야? 아, 그래. 옆자리 신사분이 주셨는데. 신사는 일단 주전. 저한테 온 주문이 아니라 선생님한테 온 주문. 아, 그래? 아, 내 주문이었어? 알았어. 이 날씨라는 것은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에 기상 변화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바람이 많이 분다거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바람과 비가 왜 발생을 하느냐가 참 중요해. 아, 시뻘건 걸로 하니까 눈이 아픈 것 같아. 검무잡잡한 걸로 해요. 바람과 비가 왜 내리고 왜 바람이 분다? 비가 내리는 거, 비가 내리려면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겠다? 수중. 그렇지, 맞죠. 수증기. 수증기가 있어야 돼. 이 수증기가 어떻게 돼야 돼? 바다인데 이거. 수증기가 모여야 돼요. 모여서 무엇이 돼요? 구름. 오, 구름이 돼야 돼요. 아우, 다들 초등학교는 다 나왔네. 예. 네, 중학교 수준으로 얘기를 하자. 수증기가 어디에서 모여야 될까? 땅에서 수증기가 모이는 걸 뭐라 그래? 안개라 그러잖아. 그럼 구름은 어디에서 모인 거야? 위에. 높은 곳에서 모여야 돼. 높은 곳에서. 자, 높은 곳을 어떻게 올라갔니? 증기가. 기압 차이. 상승기류를 타고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승기류가 왜 만들어져? 기압 차이. 아니지. 산타고, 우리가 산타고. 어떠한 기체가 위로 올라가. 가요. 왜 올라가? 왜 가벼워졌어? 가요. 더워서. 뜨거워서. 자, 이 상승기류라는 게 우리한테 포인트가 될 거예요. 상승기류 어디에 있니? 지금 여기 밑에 보면은 저기압에 있어. 저기압에는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것을 우리가 저기압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체도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따라서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으면 고기압에서 발산한 이 바람이 저기압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쌓이니까 얘가 밑으로는 내려갈 수가 없어서 위로 솟구치게 돼. 왜냐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얘를 뚫고서 어딘가로 발산을 해야 되잖아. 저기압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발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승기류가 만들어지는데 일단 이게 순서가 이래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고에서 저로 이동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상승기류 때문에 이 부분이 지표가 자, 여기 있는 공기가 상승을 했으면 지표의 공기가 어떻게 된다? 많다 적다? 적다. 기압이라는 것은 사실 공기의 양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저기압이라는 공기가 적은 거야. 여기가 상승에 의해서 빠져나갔으니까 공기가 적어져서 공기가 많은 곳으로부터 채우려고 들어오게 된다는 거야. 이게 바람의 원리예요. 그리고 뜨거워졌기 때문에 얘가 위로 상승을 해서
식으니까 어떻게 돼? 구름이 만들어져. 이게 구름 생성의 원리고. 우리가 이거 언제 했다고? 중학교 때. 기억이 난다고? 안 난다고? 나요. 나? 그래. 조금. 조금. 응. 나도 대학교 때 배웠던 거 조금 기억나. 치매. 치매라니. 아니 그 정도 아니라고. 앞에 두 글자 붙이라 그랬지. 청년 치매. 아유 그게 이거죠. 치매 초기? 치매 초 뒤에 붙이지 말고 앞에 붙이라니까. 초기침. 초기 초. 말해봐야지. 자 그래서 우리 고기압은 지금 여기서 빠져나가게 되니까 위에서 채워주기 시작을 해요. 그럼 구름도 밑으로 떨어지겠지. 구름이 밑으로 떨어지면 구름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더 이상 물방울이 뭉쳐져 있지 않고 수증기 형태로 돌아가서 구름이 삭제가 돼. 따라서 여기는 맑은 날씨가 나오고요. 저기압은 구름이 생성되니까 좀 어두운 날씨, 흐린 날씨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거는 중학교 수준이라 얘기했어요. 자, 고등학교 수준에서 추가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건 무엇이 있냐면 바람이 빠져나가는 방향이 추가가 돼요. 고기압에서는 발산할 때 시계 방향으로 불어서 나갈 거예요. 이건 북반구 기준이에요. 남반구에선 바뀔 거야. 요거 좀 지구본 가져와요. 발사다. 아 점점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 아니. 한명 추가. 매 시간 한 번씩 등장하는 친구지. 지구본. 진짜 치매가. 지구과학이니까. 자, 지구는 어느 방향으로 회전해? 이렇게 돌려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겠지 얘가. 자, 우리가 바람이 예를 들어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그러면은 고기압이 이쪽에 있고 저기압이 여기 있다고 하면 이렇게 불어 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위에서 보도록 할게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니까 이렇게 불어 나간다는 거야. 그럼 이것을 남반구에서 보면은 방향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불어 나가고 있지. 이렇게 불어 나가고 있는 것을 여기다가 표시를 하면 방향이 없다. 남반구에서. 남반구 사람들이 볼 때는 얘가 뒤집혀서 보여. 반시계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야. 왜? 지구가 동그란 구형이기 때문에.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랑 밑에서 바라본 모습이 어때? 방향이 반대로 보여.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 투명한 지구본이 없는 게 너무 아쉬워. 이럴 때. 투명한 지구본이 있으면 더 잘 보였을 텐데. 자, 아무튼 그래서 남반구랑 북반구는 바람이 불어나가는 방향이 반대라는 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기압 같은 경우는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잘 기억해야 돼. 이제 시험에 나와. 더 이상 저기압이 날씨가 흐리다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런 거 물어볼 단계는 좀 지났잖아. 그렇지? 응. 내가 너한테 야 3대 운동이 뭐야 물어보면 좀 자존심 상하지. 네. 그런 거야. 지금 너한테 저기압은 날씨가 흐립니다 물어보면 그게 자존심이 상해야 된다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잘 외워두셔요. 시계인지 반시계인지. 자, 그리고 나서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이라는 말이 나와요. 뭐야 너? 잠깐만. 자, 정체성 고기압은 우리가 기단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이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애들을 얘기해요. 한 곳에서 이동하지 않고
머무르고 있는 고기압을 우리가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얘기하고 이 시베리아 고기압이랑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어요. 어디서 이름 들어봤지? 시베리아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해지고 있어요. 시베리아가 위치가 어디일까? 위에 어느 나라일까? 러시아. 러시아. 그렇지. 러시아예요. 러시아인데 우리나라의 바로 머리 위에 있는 러시아야? 아니면 우리나라의 약간 북서쪽일까? 북서쪽. 북서쪽이에요. 따라서 이 북서쪽에 이렇게 고기압이 있다. 그러면 얘가 뭐다? 겨울철이다. 자, 태평양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어디에 있어? 여기 이 동남쪽. 남동쪽. 남동쪽. 남동쪽에 있으니까 남동쪽에 이렇게 고기압이 있으면 이럴 때는 언제다? 여름철이다. 자, 요거 구별하는 거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었죠. 다시 한번 기억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동성 고기압은 뭐냐면 시베리아 기단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아니면 양쯔강 기단에서 떨어져 나온 비교적 규모가 조그마한 고기압들이 이렇게 혼자서 덩그러니 있는 애들을 우리가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가까워 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날씨는 어떻게 될까요? 고기압, 날씨가 맑다, 흐리다? 맑다. 자, 그럼 이동성 고기압의 위치를 봅시다. 이동성 고기압이 나의 왼쪽에 있을 때 있고 오른쪽에 있을 때가 있어. 자, 내 왼쪽에 있을 때는 자, 우리나라는 무슨 바람이 분다? 몇 도에서 몇 도에 있어 우리가 위도? 대기대순환을 얘기하는 거야. 오랜만에. 어차피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긴 할 건데. 무역풍. 편서풍이에요. 30도에서 60도 사이가 편서풍이라서 우리나라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어. 이거에 따라서 공기들도 같이 움직여. 따라서 왼쪽에 고기압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될 거라고? 얘가 이동을 해서 우리나라로 올 거야. 따라서 날씨가 맑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럼 왼쪽에 저기압이 있으면 뭐겠어? 날씨가 또 흐려지겠지. 미세먼지. 이것도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이동성 고기압은 시간이 지나면 저기압을 다시 끌어당겨서 비가 내리기도 해. 자, 지금 우리 봄이냐 여름이냐? 여름이요. 봄이야. 아이고. 봄이야. 여름 아니에요? 봄이라고 봐야 돼. 왜냐면은 봄인 이유가 있어. 자, 아이고. 지금 여기 보이는 아이고. 온대 늦봄 이 자식아. 말봄이 아니라 씨. 사람 화나게 하네 진짜. 딴 거예요. 아, 씨. 제발. 뭔지 모르겠는데 개무식하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진짜 씨. 집이었어요. 화나. 어쩔 수 없죠. 좋은 거 보이고.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무식하다. 그게 병나. 진짜 듣다 진짜. 야, 조용히 해 진짜. 감사합니다. 야, 우리나라의 봄철 기후의 대표적인 현상이 이 온대저기압이야. 온대저기압. 자, 이 온대저기압은 차가운 기단이랑 따뜻한 기단이 만나서 파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온대저기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무슨 풍지대에 있다고? 편서풍에 있다고. 그래서 얘는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얘도. 그래서 이 특징을 지금 찾아볼게요. 온난고기압, 한랭고기압 조금 이따 얘기 다시 할게. 온대저기압 얘기하고. 자, 온대저기압은 쭉 보면 알겠지만 정체 전선이 짧게 형성된 애가 여기 편서풍을 타고서 날아오다가 지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죠. 또 얘기를 할게. 지구가 순서 어디 갔지? 지구의 경도를 따라서 표시하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겠지? 그렇지? 요거를 따라서 내가 1cm 정도 씩만 그어볼게.
표시가 잘 안 돼. 자, 좀 잘 안 보이겠지만 위로 가면 갈수록 위도의 변화가 더 심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위도 변화는 별로 안 일어나. 왜냐면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적도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원주의 둘레가 어떻게 돼? 더 길어져. 따라서 똑같이 1cm를 이동을 하더라도 실제 경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는 값이 전부 다 달라지게 돼.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 정체전선이라는 애가 똑바로 일직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 얘네가 위아래 방향으로도 다르게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면 얘가 같이 이동을 할 때 위도의 위치에 따라서 요 경도를 움직이는 값이 달라져요. 이게 너무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아무튼 요것 때문에 일정하게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완벽한 평행 이동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얘가 자꾸 흔들려. 막 흔들려. 자기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유지를 하고도 싶고, 그런데 지구가 동그랗게 생겨가지고서 자전까지 하니까 방해를 받는 거야, 기체가. 그러다 보면은 이게 정체전선이 아니라 얘 위에 있는 온난전선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 오른쪽 아래로 한랭전선이 왼쪽 아래로 이렇게 꺾이게 되는 온대저기압의 형태로 나중에 바뀌게 돼요. 원래는 정체전선이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정체전선은 장마전선인데 그게 아니라 바람을 타고 움직이다 보면 얘가 흐트러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파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 파동에 따라서 얘네들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데, 자, 이 온대저기압의 특징을 이제 이해를 하려면은 전선부터 이해를 해야 돼. 한랭전선이랑 온난전선 얘기를 할 거야. 우리 이거 언제 했어? 중3 때 했었어. 중3 때 기억이 나는 사람. 난 중학교 3학년 때 뭐 했지? 아무 기억이 안 나. 놀았죠. 놀았다니. 기억나는 사람 무슨 몰라요. 중3 때 공부한 거 기억나는 사람. 너 공부를 안 해서 공부한 기억이 없지? 말이 심하시네. 삼촌. 왜 1학년 올라오면서부터 공부 제대로 시작을 하면서 열심히 했잖아. 한 2달? 과연 그럴까요? 2달? 한달 했다. 한 달? 한달 했어요. 자, 이 전선을 보면은 이 한랭전선이랑 온난전선이 있는데요. 당연히 온난전선이 빨간색이겠지. 한랭전선은 파란색이고. 자, 첫 번째, 우리가 전선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전선의 이름은 앞으로 변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한랭전선이면은 한랭전선이 나를 지나치면 나는 그런 날씨가 어떻게 된다? 추워진다? 따뜻해진다? 추워진다. 그럼 한랭전선이 나한테 가져오는 공기는 차가운 공기, 뜨거운 공기? 차가운 공기. 그럼 온난전선은 나의 기온이 어떻게 된다? 따뜻해진다. 그럼 따뜻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더워진다. 자, 이때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게 따뜻한 공기랑 차가운 공기 중에 밀도가 누가 더 클까? 쉽게 얘기해서 누가 바닥에 깔리냐? 차가운 공기가 바닥에 깔려야 되잖아. 따라서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우리한테 끌고 다니면서 들어오는 형태를 띠고요. 온난전선은 찬 공기를 밀어내면서 다가오는 느낌으로 우리가 보면 돼.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띄일 거고, 그리고 찬 공기는 따뜻한 공기를 밀어내면서 들어오다 보니까 따뜻한 공기가 이 찬 공기 위로 솟구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상 때문에 생성되는 구름의 형태가 달라.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면 이해하면서 외우시면 되는 거고,
사실 선택지는 두 개니까 굳이 이해하려고 노력은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어? 뭐? 아닙니다. 아 근데 이게 지구과학의 특징이 그거야. 우리 문과 성향이 짙은 친구들이 지구과학을 많이 선택을 하잖아. 생명과학이랑. 그 이유가 외우면 어느 정도 되거든. 그리고 여기 부분 선생님 열심히 지금 설명을 하고서 이해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지구과학을 선택을 해서 누군가는 여기서 수능을 보게 될 거야. 그치? 그런 친구들은 이해를 해야지 문제를 풀 때 속도가 나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까지도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자네는 수능을 보냐? 모르겠어요. 그리고 최저 맞춰야지 좋은 대학 가잖아. 예. 그럼 보지 않을까? 좋은 데 간다고? 용인대 가서 볼 수 있어. 용인대 가려면은 장난 아니야 거기.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 저분형 구름이라고 써 있죠. 자 이 그 기억하나 보자. 자 저분형 구름 B의 형태 어떤 거? 소나기예요 소나기. 왜요? 자 지금 보면 저분형 구름의 면적이 어때? 면적이 좁아. 자 사람이 여기 서 있어. 내가 이거 지구과학 요거 할 때마다 컴퓨터 쓰는 이유가 요거야. 요거 그림 그리려. 자 여기 비가 이렇게 막 오고 있어. 막 내리고 있어. 자 저분형 구름이 나를 통과할 거야. 나를 통과할 거야. 금방 지나갔죠. 금방 지나갔죠. 자 두 번째. 아 돌아가. 그 스키가 안 돌아가. 이번에는 층운형 구름이야. 층운형 구름이 이렇게 비를 내리고 있어. 내가 또 여기 서 있어. 구름에 맞겠는데요. 아 인생이 그런 대파리 거야. 아니에요? 자 얘가 나를 지나갈 거야. 어때? 쏴. 훨씬 오래 걸리잖아.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구름의 두께가 어때? 서로 달라. 얘는 구름, 층운형 구름은 구름의 두께가 별로 안 되고요. 저분형 구름은 구름의 두께가 높아.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층운형 구름은 쟁반을 내 머리 위에 두고서 뒤집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은 물이 많이 쏟아질까 조금 쏟아질까? 아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저분형 구름은 아이스버킷 챌린지야. 얼음물을 바카스에다가 놓고서 뒤집은 거야. 둘 중에 누가 더 물을 많이 맞아? 아이스버킷 챌린지. 그치. 자 그러면은 위로 높이가 높은 저분형 구름이랑 가로로 그냥 넓은 층운형 구름이랑 내가 한순간에 맞는 비는 언제가 더 많다고? 저군요. 저분형. 그래서 저분형 구름에서 소나기가 내리는 거고요. 층운형 구름에서는 그냥 약간 이슬비 정도 꾸준히 비가 쭉 하고 내리게 될 거야. 자 이제 조금 얘기를 계속해서 하면은 우리가 이거 얘기를 왜 해?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한 거잖아. 우리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 하려고 하는 거라고. 온대저기압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 없어요. 여기 다시 있으니까. 그러니까 온대저기압에서의 날씨 변화를 우리가 봐야 돼. 근데 이거 표로 설명을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림을 같이 볼게. 이 형태를 보자. 오 잠깐만. 쏟는 줄. 온대저기압을 하나 그립시다. 빈칸이 어딘가. 한랭전선이 항상 뒤에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온난전선이 있어요. 여기에 요 지점에 A 지점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거야. 자, 아까 전에 보면은 비가 온난전선의 앞쪽에서 오고 있지. 그럼 비 오는 구간도 우리가 표시를 해줄게 선생님이. 비가 이렇게 오고 있어. 자, 한랭전선을 보면은 한랭전선의 뒤에 비가 오고 있지. 구름이 많고 비가 오는 부분을 또 표현을 해줄게. 이렇게 비가 오고. 그림을 굳이 열심히 따라서 그리시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너네는 이걸 움직일 수 없잖아. 니네 이거 못하잖아. 할 수 있어요. 놀리시냐고.
너네 안 되잖아. 자르면 찢어서 하면 돼. 찢으면 수 있어. 자,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고? 동에서 서에서 동, 서에서 동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거야. 자, 이동을 하다 보면은 첫 번째 A 지점이 어떤 비를 만나? 소나기 이슬비? 이슬비를 만나다가 날씨가 다시 어떻게 돼? 맑아졌어. 그리고 나서 자, 지금 우리가 통과한 건 어떤 전선이야? 온난전선이지. 온난전선을 통과했으니까 나의 기온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나의 기온이 높아졌어. 자, 맑으니까 이제 고기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면 기압은 온난전선이 지나고 나면은 맑아졌지만 기압은 떨어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 우리가 저기압이 만들어지는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온도가 올라가면 공기가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그랬잖아.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얘가 공기층이 위로 상승을 해서 비어버리는 거야. 따라서 얘가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고 나면은 기압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하강을 한다.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하강을 했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랭전선을 통과를 하면 다시 어떻게 돼? 비가 마구잡이로 쏟아지게 되는 거야. 소나기. 자, 한랭전선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다시 뭉치겠지. 기압이 어떻게 돼? 상승을 해요. 그래서 기압은 이거 좀 선생님이 항상 이거 할 때마다 좀 기분이 나쁜 게 순서가 온난 한랭으로 반대로 있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1번 온난전선을 통과했을 때 2번 한랭전선을 통과했을 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읽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돼. 맞지? 우리 일본 사람처럼 그렇게 읽어야 되니까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 자, 온난전선이 통과할 때 층운형이랑 지속적인 비가 일어나고 그리고 느리게 통과를 하면 그리고 나서 기온이 올라갔다가 기압이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바람은 남동에서 남서풍으로 바뀔 거고요. 한랭전선은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 기온이 다시 떨어졌다가 기압이 올라가고 풍향은 남서에서 북서로 바뀔 거다. 이거 바람의 움직임도 조금 얘기를 할게요. 이 그래프가 어디에 있을 텐데. 없네, 여기 있지. 자, 전선의 움직임에 따른 풍향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온대 고기압, 온대 저기압? 저기압이야. 온대 저기압이에요. 참고로 저기압은 빨간색 동그라미를 씁니다. 일기도상에서. 자, 우리 온대 저기압을 배우고 있어. 저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니 반시계로 불어 들어오니? 반시계. 반시계로 불어 들어오니까 처음에 지금 반시계로 불어 들어오면 바람이 쫙 이렇게 불어 들어오겠죠. 무슨 풍? 동이잖아. 자, 우리 초등학교를 잘 못 나온 친구를 위해서 동서남북을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동서남북이에요. 왜 영어로 써요? 미안. 초등학교를 못 나와가지고서 영어를 모르는구나. 미안. 난 또 그래도 원피스는 봐가지고 동서남북 영어로 아는 줄 알았지. 유졸이냐? 너 혹시 유졸이야? 유졸이네. 맞는 멋있다. 진짜 문제 있다. 중학교도 잘 나오고 초등학교도 잘 나왔어야지. 유졸. 자, 어떻게 돼? 사우스 이스트 뭐야? 남동풍이에요. 처음에는 남동풍으로 이렇게 불다가 시작은 남동풍이었어. 그러다가 얘가 이제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야. 그럼 반시계로 불어 들어오니까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불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됐어? 요 방향 남서풍으로 바뀌어요. 가이? 이렇게 남서풍으로 바뀌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통과를 하겠지. 통과를 하면 이쪽으로 가겠지. 그럼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오겠지. 이번엔 이렇게 불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어 들어와요. 좀 그림을 잘못 그린 감인데 내가 통과를 하면은 이렇게 통과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요쯤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은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가. 그래서 북서풍으로 바뀌어. 그래서 자, 순서대로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표시했다가 다시 그려줄게. 오, 너 뭐야? 깜짝아. 요 방향 1번, 2번, 3번 방향으로 바뀌었어. 자, 그러면은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니?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었니? 시계.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어. 바람의 방향이 시계로 바뀝니다. 요거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는 거 써놓으세요. 자, 그럼 이 온대저기압은 어떻게 이제 없어지냐? 여기에는 한랭전선 있죠?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이동속도가 조금 더 빨라. 그래서 언젠가 얘가 따라잡게 돼. 따라잡게 되면은 이렇게 회색 전선이 만들어지고요. 회색 전선이 만들어지면 얘가 완전히 소멸하게 돼. 그래서 이게 온대저기압의 일생인데, 자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자. 자, 얼마 전에 비 왔지? 네. 그 얼마 전에도 또 비 왔었지? 네. 그 두 개의 비의 양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 네. 지지난번에 비 왔을 때 비가 마구잡이로 쏟아졌어? 아니면 조금씩 왔어 그냥? 조금씩 얼마 어젠가 그저께 비 왔을 때는 많이 온대저기압의 특징이 뭐였어? 처음에는 비가 어떻게 온다고? 조금. 그리고 나서 비가 어떻게 온다고? 잠깐 맑았다가 많이. 우리가 얼마 전에 만났던 그 날씨 변화가 뭐야? 온대저기압이에요. 온대저기압은 언제 일어난다? 봄에 많이 일어난다. 따라서 우린 지금 아직도 봄인 거야. 봄인데 일본 저 죽을 뻔했는데. 어? 저 죽을 뻔했는데. 아까 얘기했지. 자, 비가 오고 나서 온도가 어떻게 된다? 나간다. 올라간다. 중간에 온도가 28도, 29도까지 올라간 적 있지? 한여름인데. 보여줄게. 다음 주에도 26도예요. 기상청. 다음 주 26도. 다음 주부터. 아직 오늘도 여기죠. 최근 날씨. 기상특보. 체감 30분에 거의 15.7도. 예보 말고. 최근 날씨. 구라청. 금요일 비 왔었나? 금요일인가 비었던 거. 예보. 경기. 토요일이었어. 토요일에 뭐 했지? 사고 나왔잖아. 챗GPT한테 얘기를 하자. 비가 토요일 날 왔네. 지난 10일 동안 시흥시의 날씨 알려줘. GPT가 좀 느려 요즘. 욕하면 하면은 괜찮아요. 오 똑똑하네. 좋다 GPT. 요게 최종 학생인데 최고가 27번인데. 여기 봐. 전 강수량이 없음인 이유가 강수량이 굉장히 얼마 없어서 그랬던 거야. 5월 6일에 비 왔었잖아. 그리고 나서 지나고 나니까 최고 기온이 어떻게 됐어? 갑자기 25도까지 올라가. 그치? 한여름이. 그런데 다음날 9일, 10일 지나고 나니까 최저 기온이 어떻게 돼? 확 떨어졌어. 최고 기온이. 왜 이렇게 떨어진다? 비와서. 한랭전선. 한랭전선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봄이라는 걸 다시 또 알 수가 있어.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요거 한다 그랬었지. 자, 온난고기압이랑 한랭고기압.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거야. 고기압이 만들어지는 이유, 저기압이 만들어지는 이유도 굉장히 좀 달라진다 그랬지. 고기압이라는 건 어떤 형태가 고기압이야? 공기가 많은 경우가 고기압이라고 얘기를 했어. 혹은 공기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강제로 눌려가지고서 밀도가 높아지는 현상일 수도 있고. 결국에는 공기가 많으면 무조건 고기압인데 온도 변화 혹은 이동에 따라서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죠. 온난고기압 같은 경우는 따뜻한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고기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따뜻한 지방이다 보니까 이 고기압 자체도 같이 위로 상승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네. 온도 변화에 의해서 얘네들도 같이 움직이고요. 한랭 고기압 같은 경우는 높이 올라가면 온도가 너무 낮아져서 얘가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일반적으로 태평양에 있는 고기압들은 온난 고기압이고요. 겨울철에 있는 시베리아 고기압은 한랭 고기압에 해당을 해요. 자, 이 온난 고기압이나 한랭 고기압은 만들어진 장소에 따뜻하고 차가운 것이 영향을 주긴 하지만 무조건적이진 않아. 그냥 이 형태를 띈 애들을 온난, 이러한 형태를 띈 애들을 한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알아만 두시면 돼요. 막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라서 여기 위에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냉각 효과가 일어나서 냉각에 의해서 얘네들이 다시 하강을 하게 되는데 이 하강에 의해서 여기가 저기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기압골의 형태가 양쪽으로 700 가운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 이런 거 하나하나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들한테 이제 나중에 물어보는 건 이거야. 태평양에서는 온난 고기압이고 시베리아 고기압은 한랭 고기압이다. 이런 얘기나 온난 고기압은 키 큰 고기압이고요. 그리고 시베리아 고기압, 한랭 고기압은 키 작은 고기압이다. 요거에 대한 용어적인 부분만 잘 기억을 하세요. 지구과학의 맹점이 이런 거야. 지구과학은 사람들이 아직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분류까지만 해놓고 끝나는 경우들이 좀 많아. 그냥 넘어간다. 일기 기호들 봅시다. 77페이지. 자, 일기도 이것도 배웠지? 중학교 때 배웠어. 중학교 때 배운 게 많이 나와. 지원에서. 자, 여기 일기 기호 일단 B 점이고요. 이거 어디 쓰냐면은 여기에 쓰는 거예요. 여기. 자, 그러면 얘 읽으면은 지금 뭐야? 아, 여기 날씨는 지금 안개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안개 있죠? 또 왼쪽에다가 쓰는 거예요. 자, 운양, 구름의 양이야. 콩나물 대가리를 보시면 되겠죠. 콩나물 대가리가 얼마나 차 있는가. 콩나물 대가리가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구름이 어떻다? 많이 있다. 풍속. 풍속은 꼬다리에 길고 짧고 삼각형을 기준으로 보는 거야. 짧으면 2, 길면 5, 삼각형은 25. 요거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되고, 풍향은 동서남북 그린 다음에 이 꼬다리의 위치를 보면 되겠지. 지금 얘는 뭐겠어? 약 북서풍이겠죠. 자, 얘 다시 하나만 물어보자. 야, 북서풍은 북서 쪽에서 남동 쪽으로 부는 거야? 남동 쪽에서 북서 쪽으로 부는 거야? 북서에서 북서에서 남동이야. 우리가 시작한 위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바람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치, 현성아? 예. 응. 그래서 이거 하고, 사실 여기 일기도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얘가 제일 중요해. 니네 죽을 거야 이거 하다가. 가시비성 영상에서 그게 제일 어려워. 죽었어요. 죽어 이거 하다 보면은. 자, 이제 띵킹을 해보자. 어떻게 자, 내가 가시광선을 찍을 거야. 그럼 가시광선이 많으면은 내가 사진을 딱 하고 찍었을 때 밝게 보일까 어둡게 보일까? 광선이 많아. 밝게 보여 어둡게 보여? 밝게 보여. 자, 그러면 이제 가시 영상은 당연한 일이 돼. 밝은 구름은 두꺼운 구름이 밝게 보일 거야. 왜냐면은 두꺼운 구름을 내가 위에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구름에 빛이 반사돼서 내 눈으로 들어와요. 구름에 빛이 반사돼서 나는 하늘 위에서 찍고 있잖아. 이렇게 반사돼서 들어오려면은 얘가 빽빽하게 있어야지 반사될 확률이 높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빽빽한 애가 더 밝게 보여.
그리고 층운형 그룹처럼 얇은 애들은 통과하는 빛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둡게 보이고요. 그래서 가시 영상에서 밝으면 두껍고 어두우면 얇구나. 여기까지는 많은 학생들이 이해는 못하더라도 연결은 지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적외 현상이 문제야. 자, 그림 봅시다. 상층우는 밝은 색으로 나타난대요. 근데 적외선의 양은 어때? 적어. 여기서 이제 뇌가 빡 하고 이제 갑자기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높다 그리고 낮다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따졌을 때 높으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값이 클까 작을까? 높다라는 거죠. 감각적으로 느꼈을 때. 커요. 크지? 크면 밝은 거야 어두운 거야? 밝아요. 그래서 영상의 채도를 명도를 뒤집은 거야. 우리가 느꼈을 때 상대적으로 감각적으로 느꼈을 때 높으면 밝은 게 더 좋잖아 하고서 그냥 높은 걸 밝은 색으로 바꾼 거고요. 낮으면 어두운 색으로 바꾼 거야. 그럼 적외선의 양은 누가 많다고? 낮은 게 적외선이 많고요. 높은 게 적외선이 적어. 이 적외선이 어디서 와서? 땅에서부터 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 자, 가시 영상은 가시광선, 즉 우리가 보고 있는 요 밝은 빛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적외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야. 자, 가시광선이 없을 때가 우리가 밤이라고 얘기하지. 그럼 밤에는 가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 요런 단점이 있고, 적외 영상은 상관이 없어요. 따뜻한 온도를 가지고 찍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진도는 요거만 나갈 거야. 더 해가지고 태풍까지 하면은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문제를 조금 몇 개만 보도록 할게요. 양이 많아. 문제가 아니라 이 개념이 85페이지. 자, 일기도 보는 방법이네요. 아이고, 힘들지. 나도 힘들어. 자, A 지점 여기래.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게 온다. 이거 지금 우리 알 수 없어요. 이거 알려면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야 돼. 자, 일기도에서 바람이 부는 방법을 찾는 법. 일단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분다? 고에서 저로 불 거예요. 자, 등압선을 이렇게 보면은 고기압이 1016, 저기압이 1010이죠. 그러면요, 얘네 선을 두 개를 연결할 건데 가장 가까운 방향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돼. 여기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연결한 선의 방향이 뭐냐면 바람의 방향이에요. 고에서 저쪽으로. 자, 그럼 A는 어떤 바람? 북풍, 남풍? 남풍. 남에서 북으로 불고 있잖아. 풍속. 이번엔 풍속을 물어보네. 자, 풍속은 등압선과 등압선의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약한 거예요. 약한 바람. 간격이 가까우면 강한 바람. 따라서 B가 C보다 빨라. 자, 등압선의 기압값은 보면 알겠지만 얼마만큼씩 줄어? 값이 4씩 줄고 있어. 따라서 기역은 996이 되겠네요. 니은디귿 5번이네. 뭐가? 자, 어느 지역의 동서방향 연직 기압 분포를 나타낸대요. 이거 머리 위에 있는 기압 분포야. 자, A와 C 모두 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게 분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니? 문제를 한번 봅시다.
고기압과 저기압을 먼저 찾자. 고기압이랑 저기압. 어디가 고기압인 것 같아? 고기압의 특징 상승 하강? 상승이야 하강이야? 고기압 하강이지.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기압이 어딘지 ABCD 중에 B가 고기압이야. 그러면은 D는? 그러면은 이렇게 바람이 불어나가겠죠. 그럼 기압은 맞아 틀려? 틀려요. A는 동풍, C는 서풍이겠죠. 기압은 B가 D보다 높다겠죠. 기회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반대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잘 생각을 해보자. 얘가 고기압이겠네요. 키 큰 고기압의 형태를 띠고 있네 얘가. 키 작은 고기압이 없잖아 지금. 키 작은 고기압이었으면 요렇게 나왔어요. 이제 B가 저기압이 맞네. 미안합니다. 그러면 다 고기압이면 이쪽으로 가겠지? 이것도 잘 봐야 되는데. 저기압이면 방향 반대긴 하네. 5에서 저쪽이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겠죠. 기압 틀렸고 기압은 B가 D보다 낮다 맞고 상승 기류는 D가 더 상승 기류가 하강 기류죠 여기. 저기압이 상승 기류. 이렇게 해서 B가 D보다 훨씬 D는 D고 4번. 기단에 대한 설명. 기단은 기온에 따라서 한대 기단, 차가운 기단이랑 열대 기단으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자를 수가 있겠지. 위에가 한대, 아래가 열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단이 분포하는 평균 위도는 기역이 니은보다 높은 데 있다. 한 대가 더 높은 데 있죠. 시베리아 기단은 한대 대륙성 기단이다. 맞지? 여기가 시베리아니까. 니은이면서 디귿 열대 해양성 기단은 겨울이 아니라 여름철에 어떤 기단? 북태평양 기단이죠. 답은 기억니은 4번. 서로 다른 전선의 연직 단면을 나타냈다. 동그란 형태 얘가 뭐라고? 한랭기단. 그리고 넓적한 형태 얘가 옛난기단이다 해서 여기가 찬 공기, 따뜻한 공기, 따뜻한 공기, 찬 공기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강수를 형성하는 수증기는 A 기단보다 B 기단에서 주로 공급된다. 따뜻한 쪽이 수증기가 훨씬 많겠죠. 맞죠? 전선의 평균 이동 속도는 한랭이 온난보다 빠르다 그랬으니까 나보다 가가 빠르다. 맞는 말이네요. 가가 빠른 거니까. 한랭이 빨라요. 빨라. 전선 부근에 형성되는 구름의 두께는 한랭이 두껍다 그랬어요. 가가 두껍다. 디귿. 그래서 답은 5번. 차근차근 해보시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8번까지인가? 5번. 2번까지? 9번까지. 화가 대체 이게 뭐야? 이 전선은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 중에 하나이다. 자, 전선을 우리가 한번 그려봅시다. 이러한 형태를 그릴 수가 있겠네. 이게 뭐야 이게? 왜 한랭 전선이야? 높이가 높아요. 강수량이 많아? 강수량이 몇인데? 20이야? 20인 지점도 있죠. 자, A랑 B 지점 모두 전선의 전면에 위치한다. 한랭 계단이면은 어디에서부터 내려올까 우리나라는? 북, 남? 북쪽에서부터 내려와. 그리고 이거 사실 찾아보는 방법이 뭐냐면은
전선은 밀고 내려오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객진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올 수 있다 없다? 나한테 이런 방향으로 온다. 가능해?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전선이 하객진을 펼쳐서 나한테 이렇게 와. 가능할까? 무언가를 뚫고 나오고 있는 건데 저렇게 오면 어떻게 돼? 하얘요. 뚫려요. 저항이 너무 커지겠지. 우리가 유선형의 형태로 움직여야지만 공기를 뚫고 나오기가 좋은데 얘가 이렇게 펼쳐져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공기의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냥 전선면을 그려봤는데 유선형이 그려졌어. 그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야. 그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랭전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한랭전선은 애초에 북쪽의 차가운 곳에서부터 만들어지잖아. 이렇게도 구별이 가능해요. 그러면 A와 B는 전선의 전면 앞쪽에 존재한다. 맞죠? A 지역에서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게 불고 B 지역에서는 북풍 계열의 우세한 바람이 분다. 자, 그럼 이거 온대저기압이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요거를 하나를 더 그리면 되겠네. 그럼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그릴 수가 있나?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뭐 A가 북풍 계열인지는 잘 모르겠네. 둘 다 앞쪽에 있으니까 아직 잘 모르겠네요.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뭐야? 요렇게 바람이 불어가니까. 그렇지. 둘 다 남서풍이겠죠. 해면 기압은 A 지역이 B 지역보다 높다. 요게 뭐야? 저기압이 L이 이쪽에 가까이 있으니까 위쪽 북쪽에 있으니까 B 지점이 저기압에 가까워요. 따라서 기압도 더 낮을 거야. 저기압의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져. 따라서 A가 B보다 기압이 높다. 맞을 거야. 기압 D. 3번. 내용이 어려워. 문제가 어려워.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능력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보고서 데이터를 분석을 할 줄을 알아야 돼. 자, 어느 날 오전과 오후에 관측한 날씨에 대한 설명이다. 오후에는 소나기가 나왔고요. 풍향은 무슨 풍? 북서풍. 풍속은 누가 더 빠른 거야? 얘가 꼬다리가 더 많으니까 오후가 더 빠르다. 기억 니은 맞고요. 기온은 언제가 더 높아? 왼쪽 요걸 보라 그래. 보라 봐야 되죠. 오전이 더 높았다. 기억 니은 다 똑같은 문제라서 요 9번이나 보자. 그림은 남반구의 어느 지역의 기상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지역에서 풍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저기압은 시계, 반시계? 반시계. 반시계로 불어 들어오는 거 보면 돼. 일단 반시계로 불어 들어오는 것만 찾으면 되는데 누가 반시계로 불어 들어와? 시계, 반시계 요거지. 얘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고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고 얘가 반시계로 불어 들어오네. 3번이네. 4번은 시계로 불어 나가고 5번은 뭐 하는지도 모르게. 따라서 답이 3번 해서 끝나요. 5번. 그래서 문제는 요만큼 풀어드릴게요. 오늘 좀 10분 정도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3점짜리를 하나 드려볼게요. (4번) 볼게요. 많이 어려운 걸 볼 거야. 그림가는 북반구에 위치한 어느 온대저기압에 동반된 온난전선이랑 한랭전선의 물리량을 이렇게 나타냈대. 이동속도, 기울기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이동속도가 빠른 애가 누구야? 한랭전선이지. 따라서 A랑 B 중에 A가 더
빨라요. 그래프상의 위치가. 따라서 A가 한랭, B가 온난전선이라는 걸 찾아야 돼요. 자, 두 번째 기억. 온난전선이 한랭전선보다 많은 건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온난전선, 한랭전선이 얘고 온난전선이 요거니까 온난전선이 한랭전선보다 더 큰 값을 갖는 물리량을 얘기를 하네. 기억. 구름의 두께는 온난전선이 더 두껍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그래프에서 얘기하는 거야. 온난전선은 근데 한랭전선보다 구름의 두께가 더 얇잖아. 층운형이기 때문에. 온대저기압의 중심과의 거리는 P점이 Q점보다 가깝다. 이거 뭐야 이거? 나는 두 전선 중 한 부분의 지상기온 분포를 등온선으로 나타냈대. 이게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구나. 자, 아래쪽의 온도가 어떻니? 높지. 아래쪽의 온도가 높고 위에가 온도가 낮네. 온대저기압의 평균 중심과의 거리 P점이라고 했죠. 그거는 요걸까요? 온대저기압이랑 가까워지면은 사이의 간격이 점점 줄어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헷갈려. 그래 이게 중심과의 거리 온도 동서남 북이 있으니까 이러한 형태의 온난전선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대요. 그래야지 이 뒤쪽이 따뜻하고 여기가 차가운 형태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죠. 만약에 여기가 한랭전선이라고 하면은 전선의 형태를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럼 요 뒤편이 어떻게 돼야겠어? 여기가 온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좀 올라갔으니까 여기 온난전선이 있고, 북쪽에 저기압의 중심이 있겠죠. P점이 더 가까워요. 나의 전선은 그러니까 온난전선이니까 B 맞네. 그래서 4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머리 아파. 그만 보자. 그만하자. 선생님 저 화장실 갔다 와도 될까요? 어. 가요?